미국 대형 기술기업의 인공지능 투자비가 현금 창출액을 넘어설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어. 마이크로소프트와 알파벳이 인공지능 전산센터를 빠르게 늘리고 있어. 아마존과 메타도 투자를 멈추지 않고 있지. 오라클은 더 공격적으로 자금을 끌어오고 있어. 문제는 투자 규모가 매출보다 빠르게 불어난다는 거야. 로이터 분석에 따르면 이들 5개 기업은 2027년까지 영업현금 흐름을 약 3,400억 달러 더 늘릴 것으로 예상돼. 그런데 같은 기간 추가 설비 투자는 약 5,340억 달러에 이를 수 있어. 현금이 2달러 늘어날 때 투자비는 약 1.57달러 증가하는 셈이야. 이건 인공지능 수요가 사라졌다는 이슈가 아니야. 오히려 수요는 계속 늘고 있어. 하지만 투자자가 던지는 질문이 달라졌어. 얼마나 많이 투자하는 애가 아니야. 그 투자로 얼마를 남기냐는 거야. 그런데 이상하지? 인공지능 매출은 실제로 성장하고 있어. 마이크로소프트의 인공지능 사업 매출은 연한산 370억 달러 수준에 도달했어. 아마존의 클라우드 사업도 최근 28% 성장했지. 돈을 벌고 있는데 왜 시장은 걱정할까? 이유는 들어오는 돈보다 나가는 돈의 속도가 더 빠르기 때문이야. 인공지능 전산센터는 한 번 짓고 끝나는 사업이 아니야. 고성능 반도체를 계속 교체해야 해. 전력망과 냉각시설도 추가해야 하지. 서버와 통신 장비 역시 끊임없이 늘려야 해. 인공지능 투자는 수도꼭지가 아니라 거대한 수로에 가까워. 한번 물을 흘리기 시작하면 중간에 잠그기 어려워. 경쟁사가 투자를 늘리면 나도 따라가야 해. 속도를 늦추는 순간 시장 점유율을 빼앗길 수 있기 때문이야. 결국 인공지능 경쟁의 핵심은 기술만이 아니야. 현금과 자본을 얼마나 오래 버틸 수 있느냐는 싸움이야. 핵심은 4가지로 나눠서 봐야 해. 먼저 첫째, 주식시장 신호야. 그동안 인공지능주는 투자 확대를 호재로 받아들였어. 전산센터를 더 짓는다는 발표가 나오면 반도체주가 올랐지. 전력과 냉각 관련주도 함께 뛰었어. 투자 규모가 곧 미래 매출로 해석됐기 때문이야. 이제 시장의 계산법이 바뀌기 시작했어. 투자 발표만으로는 부족해. 그 돈이 실제 매출로 이어졌는지 확인하려 해. 매출이 늘어도 현금이 남지 않으면 높은 주가를 유지하기 어려워. 특히 주가가 많이 오른 기업일수록 기준이 더 엄격해져. 기대가 높으면 좋은 실적만으로 부족해. 시장 예상보다 훨씬 좋은 숫자를 내야 하지. 반대로 투자비가 예상보다 커지면 주가는 바로 흔들릴 수 있어. 실제로 지난 1월에도 인공지능 투자 성과에 따라 주가가 크게 갈렸어. 메타는 인공지능 투자가 광고, 매출 성장으로 이어지면서 주가가 약 10% 올랐어. 반면 마이크로소프트는 클라우드 성장세가 기대에 못 미치면서 비슷한 폭으로 떨어졌지. 시장은 인공지능 투자 자체를 싫어하지 않아. 성과가 없는 투자를 싫어하는 거야. 앞으로 기술주 실적에서 가장 중요한 숫자도 달라져. 매출 증가율만 보면 부족해. 설비 투자액을 함께 봐야 해. 영업현금 흐름도 확인해야 하지. 마지막은 잉여현금 흐름이야. 기업이 사업으로 번 돈에서 설비 투자를 빼고 얼마나 남겼는지를 보여줘. 이 숫자가 줄면 자사주 매입 여력도 약해져. 배당을 늘릴 공간도 좁아질 수 있어. 주가를 바치던 2개의 기둥이 흔들리는 셈이야. 인공지능 투자비가 늘어도 매출이 더 빠르게 증가한다면 문제는 없어. 하지만 투자 속도가 계속 앞선다면 이야기가 달라져. 성장주는 높은 주가를 정당화하기 어려워져. 반도체주에도 같은 질문이 따라붙어. 대형 기술기업이 투자를 계속 늘리면 반도체 수요는 강해져. 고대역폭 메모리와 첨단 연산 반도체에는 호재야. 반대로 현금 흐름 압박 때문에 투자 속도를 늦추면 충격이 커져. 주문이 줄기 전에 반도체주가 먼저 반응할 수 있어. 주시장은 미래 주문을 현재 가격에 반영하기 때문이야. 그래서 대형 기술기업의 설비 투자 전망은 반도체주의 실적 예고편과 같아. 투자 계획이 올라가면 반도체주는 숨을 쉬어. 전망이 낮아지면 바로 산소가 부족해지는 구조야. 다음으로 둘째, 산업과 공급망 신호야. 인공지능 산업은 소프트웨어 산업처럼 보였어. 하지만 실제로는 점점 제조업에 가까워지고 있어. 전산센터를 짓기 위해 토지와 전력이 필요해. 반도체와 서버도 대량으로 들어가. 변압기와 송전선도 갖춰야 하지. 냉각장치와 발전설비도 필수야. 과거 대형 기술기업은 적은 설비로 큰 이익을 냈어. 이제는 막대한 유형자산이 필요한 산업으로 변하고 있어. 가벼운 소프트웨어 기업이 무거운 기반시설 기업으로 이동하는 거야. 이 변화는 관련 산업의 수요를 키워. 첨단 반도체 기업이 먼저 수혜를 받아. 메모리와 반도체 장비업체도 주문이 늘 수 있어. 전력기기와 냉각설비 기업에도 기회가 생겨. 건설과 통신장비 기업까지 영향권에 들어오지. 하지만 모든 관련주가 같은 수혜를 받는 건 아니야. 대형 기술기업의 투자비가 계속 늘어야 주문도 유지돼. 투자가 멈추면 공급망 전체가 동시에 흔들릴 수 있어. 가장 위험한 구간은 생산 능력이 크게 늘어난 뒤야. 수요가 예상보다 약하면 과잉 설비가 남기 때문이야. 반도체 공장과 전산센터는 금방 줄일 수 없어. 이미 투입된 돈도 되돌리기 어렵지. 산업 전체에 고정비 부담이 남비돼. 전력 문제도 중요해. 인공지능 연산이 늘수록 전력 소비가 커져. 전력이 부족하면 전산센터를 지어도 가동하기 어려워. 결국 인공지능 경쟁은 반도체 확보전에서 전력 확보전으로 넓어지고 있어. 전력망이 기술기업 성장의 병목이 되는 거야. 전력 가격이 오르면 운영비도 높아져. 전산센터의 수익성에는 부담이 생기지. 원전과 가스발전, 재생에너지 관련주가 주목받는 이유도 여기에 있어. 냉각산업도 같은 흐름이야. 고성능 반도체는 많은 열을 만들어. 연산량이 늘수록 더 정교한 냉각장치가 필요하지. 액체냉각과 데이터센터, 공조기업의 새로운 시장이 열릴 수 있어. 하지만 관련주의 주가가 실적보다 너무 빨리 오르면 위험해져. 인공지능이라는 이름만 붙었다고 모두 성장하는 건 아니야.
실제 수주와 매출이 확인돼야 해. 대형 고객 한두 곳에 의존하는 기업도 조심해야 하지. 고객사가 투자 계획을 바꾸면 매출이 크게 흔들릴 수 있기 때문이야. 산업의 기회는 분명해. 동시에 투자 집중 위험도 커지고 있어. 다음으로 셋째, 기업 실적과 현금 흐름 신호야. 기업 실적에서 가장 먼저 볼 곳은 손익계산서가 아닐 수 있어. 현금 흐름표가 더 중요해졌어. 인공지능 투자비는 설비 투자로 기록돼. 처음에는 비용 전체가 이익에서 빠지지 않아. 여러 해에 걸쳐 감가상각비로 나뉘어 반영되지. 그래서 초기에는 영업이익이 좋아 보일 수 있어. 하지만 현금은 이익 밖으로 나가. 장부 이익과 실제 현금 사이에 틈이 생기는 거야. 이 틈이 커지면 투자자가 불안해져. 오라클은 가장 강한 압박을 받고 있어. 인공지능 전산센터 투자를 늘리면서 잉여현금 흐름이 마이너스로 돌아섰어. 회사는 기반시설 확대를 위해 최대 500억 달러의 자금 조달도 추진하고 있어. 투자비를 자체 현금으로 감당하기 어려워졌다는 의미야. 외부 자금을 끌어오면 부채나 주식수가 늘 수 있어. 부채가 늘면 이자 비용이 커져. 신주를 발행하면 기존 주주의 지분 가치가 희석될 수 있지. 어느 쪽이든 공짜 자금은 아니야. 마이크로소프트도 최근 분기 설비 투자액이 영업현금 흐름을 넘어선 것으로 분석됐어. 사업으로 벌어들인 돈보다 시설에 투입한 돈이 많았다는 뜻이야. 아마존 역시 잉여현금 흐름이 크게 줄었어. 기업마다 정도는 다르지만 방향은 비슷해. 인공지능 투자가 현금을 빨아들이고 있어. 반면 알파벳의 1분기 설비 투자는 357억 달러였어. 1년 전 172억 달러에서 2배 넘게 증가했지. 알파벳은 2026년 전체 설비 투자를 약 1,800억 달러에서 1,900억 달러로 예상했어. 이 돈의 대부분은 서버와 통신 장비, 전산센터에 들어가. 투자 규모만 보면 하나의 거대한 제조업 프로젝트에 가까워. 이제 기업은 투자 효과를 숫자로 증명해야 해. 클라우드 매출이 얼마나 늘었는지 봐야 해. 인공지능 서비스 이용자가 증가했는지도 중요해. 고객 한 명당 매출이 올라가는지도 확인해야 하지. 광고와 검색 사업의 이익 개선도 필요해. 인공지능이 기존 사업의 비용을 줄이는지도 핵심이야. 매출만 늘고 비용이 더 크게 증가하면 의미가 약해져. 진짜 성과는 현금이 남을 때 확인돼. 기업별 차이도 더 벌어질 가능성이 커. 광고와 클라우드처럼 현금 창출력이 강한 기업은 오래 버틸 수 있어. 반면 현금이 부족한 기업은 외부 자금에 의존해야 하지. 같은 인공지능 경쟁에 참여해도 출발선이 다른 거야. 현금이 많은 기업은 장거리 경주를 할 수 있어. 자금이 부족한 기업은 중간에 속도를 줄여야 해. 인공지능 시장의 승자는 가장 좋은 모델을 만든 기업만이 아닐 수 있어. 가장 오래 투자할 수 있는 기업이 남을 가능성도 커. 마지막으로 넷째, 환율과 금리, 정책 신호야. 대형 기술기업의 투자 확대는 달러 수요에도 영향을 줘. 세계 각국의 기업은 미국 반도체와 클라우드 서비스를 구매하고 있어. 결제 대부분이 달러로 이뤄지지. 인공지능 투자가 커질수록 달러 중심의 기술 생태계로 강해질 수 있어. 미국 기술주로 외국인 자금이 몰리면 달러 수요는 더 늘어. 반대로 기술주가 급락하면 흐름이 달라질 수 있어. 투자자는 위험 자산을 줄이고 현금과 채권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커. 한국 시장에서는 외국인 자금 이동이 원화에 영향을 줘. 미국 기술주와 반도체주가 흔들리면 한국 반도체주에서도 자금이 빠질 수 있어. 외국인이 원화를 팔고 달러로 이동하면 원화 약세 압력이 생겨. 한국 반도체 기업의 수출 환산에게는 긍정적일 수 있어. 하지만 원자재와 장비 수입 비용은 높아지지. 환율 효과가 모든 기업에 같은 방향으로 작용하지 않는 이유야. 금리와도 연결돼. 인공지능 투자는 미국 경제의 설비 투자를 끌어올려. 건설과 전력, 반도체 수요도 함께 늘리지. 경기가 강해지면 중앙은행은 금리를 빨리 내릴 이유가 줄어. 전력과 인력 부족으로 비용이 오르면 물가 부담도 생겨. 이 경우 높은 금리가 오래 유지될 수 있어. 높은 금리는 다시 기술주의 기업 가치를 압박해. 인공지능 투자가 성장을 만들고 그 성장이 금리 인하를 늦추며 높은 금리가 기술주 주가를 누르는 역설적인 구조야. 반대로 투자 수익성이 악화되면 기업들은 지출을 줄일 수 있어. 전산센터와 반도체 주문이 둔화될 가능성도 생겨. 경기 열기가 식으면 금리 인하 압력은 높아질 수 있지. 하지만 주가에는 이미 실적 둔화가 반영될 수 있어. 금리가 내려간다고 기술주가 무조건 오르는 것은 아니야. 금리 인하의 이유가 경기 악화라면 실적이 함께 흔들릴 수 있기 때문이야. 정책도 중요해져. 미국 정부는 인공지능 기반 시설을 전략산업으로 보고 있어. 전력망과 반도체 생산시설 지원이 확대될 수 있지. 하지만 전산센터의 전력 소비가 커지면 지역사회의 반발도 늘어날 수 있어. 전기요금 상승과 물 사용 문제가 쟁점이 될 가능성이 커. 환경 규제와 인허가도 투자 속도를 결정해. 반도체 수출 규제 역시 핵심 변수야. 미국이 중국의 첨단 반도체 접근을 더 제한하면 중국 시장 매출이 줄 수 있어. 반대로 규제가 완화되면 반도체 주문이 늘어날 여지가 생겨. 한 장의 정책 문서가 관련주의 실적 전망을 바꿀 수 있는 거야. 한국 기업도 이 구조 안에 있어. 고대역폭 메모리 수요가 늘면 한국 반도체 기업에는 기회가 생겨. 그러나 대형 기술 기업이 투자 속도를 낮추면 주문 전망도 흔들릴 수 있어. 미국의 수출 규제가 강화되면 중국 매출에도 부담이 생기지. 한국 정부는 반도체 생산 지원과 전력 공급을 함께 준비해야 해. 공장만 지어서는 충분하지 않아. 전력망과 인력, 연구개발 생태계까지 갖춰야 경쟁력이 유지돼. 그래서 결론은 이거야. 미국 대형 기술기업의 인공지능 투자 확대는 단순한 기술 뉴스가 아니야. 주식시장에는 투자 규모보다 투자 수익을 보라는 신호를 남겨. 반도체와 전력, 냉각 관련주는 계속 기회를 얻을 수 있어.
다만 대형 기술 기업이 투자 속도를 낮추는 순간 충격도 빠르게 번질 거야. 산업에서는 소프트웨어 기업이 거대한 기반 시설 기업으로 바뀌고 있어. 기업 실적에서는 매출보다 현금 흐름이 더 중요해졌지. 환율은 미국 기술주로 이동하는 글로벌 자금을 반영하게 돼. 금리는 인공지능 투자가 성장과 물가에 미치는 영향을 따라 움직일 가능성이 커. 정책은 전력과 반도체, 수출 규제를 중심으로 강화될 거야. 지금 투자자가 확인해야 할 숫자는 4가지야. 먼저 대형 기술 기업의 설비 투자 전망이야. 다음은 클라우드와 인공지능 매출 증가율이지. 세 번째는 영업현금 흐름과 잉여현금 흐름이야. 마지막은 자사주 매입과 배당 규모야. 인공지능 투자비가 늘어도 이 네 숫자가 함께 좋아진다면 상승 논리는 유지될 수 있어. 반대로 매출은 늘지만 현금이 계속 줄면 시장의 평가는 달라져. 인공지능 붐의 가장 위험한 순간은 투자가 멈출 때가 아니야. 기업이 계속 투자하면서도 돈을 남기지 못하는 순간이야.